자, 오늘 주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자, 이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폭염의 태풍까지 결국 철수 논란의 K 잼버리 사태 총정리. 네, 이거 자, 오늘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잼버리 자체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고. 잼버리. 뭐 어릴 때 또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활동하면서 네. 요새는 보이스카우트란 말 안 씁니다. 그러면 요새는 뭐라고 그냥 스카우트라고 합니다. 그냥 스카우트 요새는 대원들? 그냥 요새는 그런 어떤 그 성별을 중립적인? 중립적인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어릴 때 스카우트 활동하셨던 분들은 조금 그래도 아는 척. 그렇죠. 그거 야, 잼버리 몰라? 잼버리 몰라 하시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아예 몰라요. 읽어주시죠. 스카우트, 잼버리 도대체 뭐냐 이게? 이거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게 뭔데 지금 나라가 뭔데 전체 왜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어? 이거 왜 이거 가지고 뭐야 난리야? 도대체 이게? 영국의 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베이든 파월. 이분이 스카우트 출신이야. 이샘 스카우트. 젊을 때 한가닥 하셨어. 이분이 책을 쓰면서 나의 30년 스카우트 인생을 정리하는 책을 써보마 라고 나온 책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에이즈 투 스카우팅. 이거는 뭐 수색대 교본인데. 그렇죠. 스카우팅에 관한 어떤 도움이 되는. 전북 새만금 가서 해보라 그래. 아니. 뭐가 아니, 있어야 그래서- 엮을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이 파월 아저씨가 책을 썼는데 생각보다 잘 팔린 거야. 아니 그래서 이분이 놀란 거야. 사실 이렇게 써 있어서 처음에는 3 sections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정찰법이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페트롤링이네. 그치? 아니 내가 애들 보라고 쓴 책도 아닌데 이걸 애들이 읽어? 그럼 무슨 생각할까? 스케일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책을 씁니다. 스카우팅 for boys네. 소년들을 위한 스카우팅. 그러면서 애들 20명을 모아. 그래서 한번 자기가 캠핑을 시켜보는 거야. 이게 나오고 나서 이런 식의 이제 활동들이 영국으로 퍼져 나간 거죠. 그래서 스카우트 종주국은 어디다? 영국이다. 영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영국 팀이 가장 먼저 포기. 그래서 영국이 제일 많이 온 겁니다. 영국이 사실 스카우트 종주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대회가 뭐다 바로 잼보리다라는 겁니다. 잼보리. 잼보리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열릴 때 1회는 영국에서 열렸고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애리조나에서 열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보던 무슨 텐트가 아니고 이게 진짜 인디언 텐트네요. 그렇죠. 이게 인디언 텐트. 사실은 이것도 이제 지자체에서 좀 마사지 들어가고 애리조나 그렇지. 애리조나 이제 군수가 이제 여기다가 해서 애리조나 군수님이 저희 애리조나로 오세요. 막 이것도 해야 그치. 되니까. 그래서 잼버리가 이제 하니까 해보니까 어때? 잼버리가 이거 인원이 점점 많아지네. 얘네들 와서 먹고 자고 얘네들만 와. 엄마 아빠도 온다 보러. 이거 자체가 하나의 관광 자원도 되는 거죠. 국제 행사로 승격화시키는 거. 그러다가 한국에 옵니다. 야, 우리 자연도 훌륭한데 한번 맛을 배주자. 맛을 봐야 어디로 오냐? 91년도에 91년도에 설악산으로 옵니다. 우리 설악산 세잖아요. 설악산 세지. 우리 애리조나 만만치 않아. 우리 설악산도. 이 설악산 한번 지금 정말 원칙적으로 잼버리 한번 해? 힘들어 이거. 저희 1991년 네. 설악산 잼버리 모습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곳 강원도 고성군 신평벌 일대에서 나흘째 펼쳐지고 있는 17회 대회도 잼버리 대회 본래 목적에 걸맞게 각 과정 활동과 행사장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19,000여 참가자 평균 연령은 16세로 일생에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에게 설악산은 호연지기를 심어주고 수많은 친구들과 몸을 맞대며 우정을 나누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강화가 갖고 보다 늠름하게 잘하고 건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서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nature is very lovely. It's very beautiful, but I think the weather is very bad. So that's sad because we can't see all the beautiful mountains and so on. 쭉 다른 나라로 이제 퍼지면서 요번에 2023년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설악산이 아니고 새만금에서 새만금에서 유치를 한 건데 뭐 그때나 지금이랑 조금 다른 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근데 보면 재밌는 게 학생들이 어쨌든 되게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자연에서 이렇게 뒹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재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를 맞아도 노니까 즐거운 거잖아.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먼저 못 살겠다고 지금 했다는 게 좀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이제 고성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문제나 부실을 좀 얘기했지만은 좀 학생들의 목소리 좀 중심으로 당시 이제 극기 훈련하는 활동 조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네.
Is it hard? Yeah, it's very hard. Very, very hard. 오전 9시부터 과정활동 이틀째의 일과가 시작되자 대원들은 자신들이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찾아 영내외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수직으로 솟은 암벽에서 무사히 등반을 마친 대원들의 얼굴에는 뭔가 큰일을 해냈다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It was not the first time for me to climb, but it's good here. 처음에는요 되게 힘들었는데요. 이제 하다가요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쉬워지고 이제 재밌어지던데요. 실탄 사격장에서도 호기심 어린 남녀 대원들이 몰려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겼으며 열기구 타기에도 여전히 많은 인원이 붐볐습니다. 자, 지금 네. 구루미님 댓글. 네. 유격 훈련은 돈 주고 배우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91년도 자료도 그렇고 보면 제가 이게 유심히 봤어요. 이 시설물들 네. 시설물들이 그때 만든 게 아니야. 그때 만든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냐? 이 각 지역의 사단 본부의 협조를 받은 거다. 내가 볼 때. 군에서. 그지? 내가 이제 추측인데 이 사단에 있는 그 사단 유격장을 사실은 그대 개발하면 저게 그렇지. 사실 거기서 빨간 모자랑 올빼미만 빼면 바로 그냥 잼버리야. 그렇죠. 내가 보니까. 문제는 여기죠 이제. 네. 유치할 때는 정말 좋았는데. 할 때까지 참 좋았는데. 네. 일단은 유치가 역사가 깁니다. 야, 여기 보면은 2015년 9월 22일 거기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돼 있는데. 그렇죠. 일단 전문단이 후보지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잼버리 개최 후보지가 좀 되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나 후보 받아주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래서 경선을 전문단이 해야지. 와. 그 새만금으로 확정을 합니다. 이거 괜찮은데? 할만한데? 쫙 펼쳐져 있고. 음. 그런데 이제 쭉쭉 이제 하다가 2017년 8월 16일 2023년 세계 잼버리는 새만금에서 유치한다. 그쵸. 라고 이제 확정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요 시점이 이제 중요한데 2016년에 탄핵이 있었고요. 2017년이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거의 3개월. 100일 만에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유치가 딱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아무래도 민주당이 기존 호남의 기본 지지세 강하고 그래서 어떤 호남에서 이런 좋은 소식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게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했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2017년의 시점을 이제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019년에 특별법 제정 되면서 가는 거다. 거의 특별법까지 하는 게 이제 큰 행사예요. 큰 행사죠. 예, 큰 행사. 그리고 2020년에 조직위 구성. 음. 이러고 이제 쭉 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부지 매립 언제입니까? 2022년 4월.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있어요 네. 지금. 사실 이때부터는 이제 시설들이 들어가고 설치가 그렇죠. 이제 돼야 되는 2022년에는 사실 체크를 해야죠. 그렇죠. 남은 1년 동안은. 근데 부지 매립을 추진하고 좀 많이 늦었다. 이제 주무부처였던 여성가족부의 지위 문제가 불거진 게 2021년 무렵입니다. 이게 사실 존폐 논란이. 그게 제일 좀 컸어요, 사실은. 그게 사령탑이 지금 사라지냐 마냐. 아니 이제 여가부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딱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와 음. 역할을 딱 나눠줘야 그때부터 그렇죠.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은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일단은 유치할 땐 좋았는데 이게 사실 표정을 볼게요. 좋잖아. 아니 왜냐면 아니, 너무 좋아 지금. 이건 뭐 관상 볼 필요가 없네 이거는. 네. 너무 좋고. 아니 그 91년에 10,000몇 명 왔을 때도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이번에 4만 명이 넘게 온다니까 정말 큰 행사고. 그래서 158개국인가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까지 나왔냐면 경제 효과 얼마입니까? 6조 7천억. 조금 살짝 마사지는 한 거야 이거는. 아니 경제 효과는 항상 마사지. 아니 여기 보면은 새만금 방조제거든. 이 방조제가 뭐냐면 이제 여기를 뭡니까? 매운 거죠. 매립 파도가 못 오게 다 막아놓은 막아. 거야. 그 여기 물은 이제 어떻게 돼? 쭉 빼는 거지. 잔잔한 물이야. 요 물을 조금씩 메워가면서 이제 땅을 늘릴 수 늘려요.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군산 쪽이 농업용지, 뭐 연구용지, 환경용지.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요새 땅이 얼마나 귀해. 난 귀하죠. 없는 땅을 만들어낸 거야. 게다가 이거 다 평지잖아. 평지야. 거기다 신재생에너지 막 이렇게 하고는 부안 쪽에 여기 부분, 요 부분. 여기. 요 남부 부분에 여기가 이제 어때? 다 이렇게 바다도 볼 수 있고 여기 관광지도 만든다고 하고. 그러니까 실사단이 와서 이 지도를 봤겠죠. 그럼 여기서 수변 공간에
이제 여기서 탁 야영지 치고 그렇지. 물 떠서 밥 짓고 막 그렇지. 관광도 하고 얘기한 거지. 뭐야? 여기다가 생태구역이네. 생태. 여기다 텐트 치겠다고 한 겁니다. 바로 볼게요. 여기. 여기. 여기가 요거야. 요거. 여기가 그렇게 넓어 근데? 요만큼이. 여기가 그렇게 넓어? 여기에 4만 명. 잼버리 부지 1209. 요렇게 해놓고 있으니까 실사 다녀볼 때 어때요? 여기 레저 용지 있고, 뭐 농업 생명에다가 뭐 바다 있고, 바다 있고. 여기 뭐 개발도 안 되니까 뭐 보급도 괜찮을 것 같고, 깨끗하고 뭔가 신도시 느낌도 싹 나고, 그러면서 자연도 있고. 자연도 있고. 근데 문제가 이제 바로 이게 온 거죠. 네. 폭우와 폭염, 기상이변이 덮친 겁니다. 여기에다가. 태풍까지. 자, 먼저 일단 폭우부터 보면, 네. 일단 아까 그 봤던 바닥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상태야 지금. 여기가 물이. 여기다가 아니 우리도 여기다 텐트 칠 수 있어요? 텐트 못 치지. 못 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파레트라고 그래가지고. 파레트 그렇죠. 그 이제 이거 있잖아 이거. 우리 저 파레트. 지게차에 넣는 거 있잖아. 지게차 이게 들어가지고 겨우 올리는 거죠. 아니 여기 근데 그냥 모내기 하는 논이잖아요. 사실 여기서부터 좀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잘못 게 끼워졌다. 많은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지금. 과감하게 대체 부지 찾던지. 그냥 아니 적어도 잠은 땅에서 자야 될 거 아니야.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러고 나서 뭐가 찾았습니까? 폭우에 이어서 폭염. 폭염이 온 거죠. 여기서 폭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폭염이 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목욕탕을 가면 그렇죠. 습식 사우나라고 간측마. 건식 있고 습식 있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습식 사우나의 원리야. 물이 올라오죠. 물이 근데 올라와. 또 이 물은 또 여기서 뭐가 자라? 물에는 이 지금 모기의 유충이 자라기에 장구벌레. 천의 환경이에요. 네. 전 세계에서 이만한 환경이 없어. 네. 디스패치 기자가 잠입해갖고 온도를 잰 거를 보도했는데 34도 찍히더라고요. 실내 온도. 실내 온도. 에어컨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게 지금 한 며칠이 되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애들이 그래도 처음에 이 잼버리를 올 때는 각오를 좀 했을 거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놀러 가는 데긴 하지만 고생하고 고생 좀 하고 그러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나 못 살겠다 하고 두 손 두 발 든 거예요. 여기 지금 그나마 모태 있는 대로 왔는데 풀도 정비가 좀 잘 안 됐고 그늘막이라고 만들었는데도 이 나무 식재가 아직 다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누워서 더위를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거기다가 그건 벌레, 저는, 벌레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쳐 쓰러졌어. 지쳐 쓰러진 애들이 나오는데 애가 깨워도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니까 이제 병원을 가서 수액까지 맞아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게 바로 온열 질환이죠. 의료진은 부족했고 전체 4만 명이 있는데 약국이 하나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 사실 근데 폭염과 폭우 사실 이거는 이제 야영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예상은 어느 정도 되는 상황. 그냥 그렇죠. 항상 이런 걸 할 때 최악의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총체적인 좀 부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초국님 부산 엑스포 날려먹었네 뭐 이러셨는데 사실 이것도 크죠 지금. 국제행사 앞두고 만약에 위원들이 부산 한번 해줘야 안 가겠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 아니, 지난번 새만금 못 봐십니까? 지난번 잼버리 못 봤어?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더럽고 끔찍하다. 영국 대표단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스카우트 운동의 종주국인데 가장 많은 인원이 4,500명이 영국이 먼저 전원 철수해버립니다. 처음에 이제 불만이 쏟아지니까 그 영국이 영사를 파견했어요. 실제 여기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해라. 그 영국에 이어서 미국도 전원 철수했습니다. 네. 미국은 평택 미군 기지로 가서 다 수용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상이 안 좋고 이런 거는 이렇게 철수까지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하는 준비해 놓은 상태가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믿고 철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한 문제기도 한데 오늘 아침에 이제 오다가 BBC 뉴스를 좀 듣는데 BBC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보상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돈 누가 낼 거냐? 그러니까 이거 서울에서 묻고 이렇게 철수돼서 이게 거의 2년 동안 돈 모아서 간 거라는 지금 거예요. 영국 대원들이 17억을 썼대요. 네. 17억 정도를 더 썼대. 근데 거기서는 이제 보상의 문제로 넘어온 거예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실사단이 보고 철수를 시켰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귀책 사유가 조직에 있다고 본 거예요. 만약에 별 문제가 없다. 최선을 다했는데 기후 때문에 그런 거다면 철수까지는 안 갔어요. 천재지변은 보통 면책 조항이 있죠. 그렇죠. 어디나. 근데 이렇게 철수를 지시했다라는 건 이거는 준비 부실이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우리 책임은 아니다. 저쪽이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강한 확신 때문에 사실 이제 철수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나오는 거죠. 네. 한번 읽어주실까요? 천재지변 아니다. 인재지변이다. 이게 총 사업비거든요.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중앙일보 가장 보도인데, 비판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실제로 기반 시설 조성은 사실은 이제 매립하고 뭐 수도 붓고 이런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시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인 시설인 거고, 야영장 조성에 129억, 전체 예산의 한 10% 조금 넘는 정도. 그 조직위가 또 반론도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 현황들을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급식 운영, 프로그램 운영, 다 공연 이게 이벤트, 조직이 운영비에 들어간다. 회원국 항공비 지원, 텐트 용품, 물자 보급인데 여기까지는 보면 딱 보면은 딱 텐트랑 그 외적인 것들만이야.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이랑 땅. 쉴 곳이랑 기반 시설인데 그게 시설비는 정작 요만큼이죠.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예산은 5분의 1밖에 안 되고, 그 와중 중에 이제 이거를 준비한다고 해외 출장을 갔던 내역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네. 공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유럽을 다녀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참 그 원픽이거든요. 그렇죠. 네. 원픽이야. 취리 이제 인터라켄, 루체른 요 삼각지대는 원픽이고 네. 여기서 밀라노로 넘어간다는 거는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는 밀라노 재래시장 탐구. 이거는 하루도 나는 여기서 허비할 수가 없다. 다녀보면 알잖아. 내가 또 K 관광 전문가 아니요. 여기서 베니스로 갔다는 건 뭐야?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겠다는 거죠. 물의 도시. 물의 도시까지 보고. 그다음에 베니스에서 하루를 쭉 있습니다. 여기 있죠. 베니스와 새만금의 연계성 등. 어떻게 어디서 연기가 나? 그죠. 새만금에서 홍수가 나야 베니스랑 연계가 되지. 그렇잖아. 물이 안 빠져야 베니스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바로 인천에 온다는 거는 그렇죠. 내가 볼 때 1일차부터 8일차까지 이거는 굉장히 예산을 타이트하게 썼다. 지금 이게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자. 이거 말고도 이게 이제 베니스 관광이고. 와인 시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 사실은 내가 이 라이브 방송이라 좀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은 버킹엄 이거는 평생의 버킷리스트를 그렇죠. 요걸 해소하기 위해서 간 거야 사실은. 왜냐 몽마르트와 버킹엄의 공통점이 뭐야? 유명 관광지. 아니 그리고 잼버리가 버킹엄 무슨 상관이에요? 텐트 여기 치는데 있잖아 목적. 지역 축제 발전 모색. 그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뮤지컬 관람. 런던 뮤지컬이 프라하성. 아니 유치를 해야 되는데 왜 자기들이 봐? 요 사케박물관도 재밌습니다. 목적이. 네. 잼버리 개최국 일본과 동질감. 그러니까 나 일본과 같은 느낌적으로 좀 가까워지고 싶어. 이거는 사실은 아주 격하게 얘기해서 다 놀다 와서 공식 언어로 바꾸려다 보니 촌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이 출장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 미국 잼버리를 직접 체험하고 온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미국 잼버리를 야영을 하고 왔어. 그래서 거기에 쓴 게 뭐냐면 유격 한번 뛰고 왔어. 그래서 그늘막이 꼭 필요하더라. 그리고 화장실 위생 상태 되게 중요하더라. 인원이 근데 많으니까. 그거를 왜 그게 다 있어. 다 있어? 근데 그게 그대로 안 됐어 지금. 일단 국민의힘 주장은 뭡니까? 핵심 주장은. 그때 개최할 때 니네가 개최하지 않았냐? 니네 임기 그쵸. 때 개최하지 않았냐? 문재인 정부가 다 준비한 거고. 게다가 거기 개최지 어디야? 전북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출장 누가 갔니? 전라북도랑 부안군 공무원들이 갔지. 거기 도지사 누구니? 민주당이지. 니네 잘못이야. 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야 지금 정권 바뀐 지가 그렇죠.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뭐 했냐 지금? 그렇죠. 야 국제 행사는 마무리가 중요한데 이거 화장실이랑 이거 1년 만에 못 하냐? 니네가 안 해놓은 거 아니냐? 일단 마무리하고 일단은 서울 폐영식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사실상 오늘 10시에 전부 옮깁니다. 12일까지로 원래 정해져 있던 잼버리 행사가 사실 조기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히 서둘러 지금 서울로 땡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숙소가 없어요. 그 36,000명이 36,000명을 갑자기 재워야 돼. 12일까지. 그래서 지금 숙소 구하기 비상이라 서울시가 공문을 날렸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가정 홈스테이 운영자 모집 요청. 자, 숙박 기간 8월 8일부터 또는 8월 9일부터 내일부터. 10일. 끝날 때까지죠. 근데 수용인원이 얼마야? 15,000명. 이거 어떻게 모읍니까? 야, 우리 집도 좁아 지금. 15,000명 어떻게 갑자기? 이거 어떻게 모아? 1인당 15만 원 줄 테니까
받아주겠느냐. 아니 이거 이렇게 홈스테이 추진하면 사고 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K-팝 콘서트. 아, 얘들아 힘들었지. 음. 우리가 그래도 가진 거 이건 하나는 믿어줘. 약간 이게 있거든. 근데 그래서 지금 이거 K-팝 콘서트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상암동에서 한다고 하죠. 네. 상암동. 근데 상암동도 우리 경기 있을 때 난리 납니다. 여기. 이거죠. 그리고 36,000명이 네. 다 지하철 타고 오잖아요. 교통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대책 수립 반드시 6만 필요합니다. 명에서 6만 5천 명까지는 이제 행사할 때 뭐 음. 수용이 가능합니다만 음. 이게 원래 있는 사람에서 3만 5천 명이 한꺼번에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다른 그렇죠. 문제예요. 리더는 사실은 일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책임지는 자리.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 리더들이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책임 안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이제 개판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어렵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긴급 명령, 아니, 책임은 내가 진다. 이거 기한한 분도 참 힘들 고민이 거야. 클 힘들 것 거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 소화를 하라는데 어, 이제 구청에서도 어려웠겠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중간에 또 끼어 있는 중간 관리자나 실무자분들이 또 과중한 업무로 인한 또 2차 사고. 음. 특히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런 경우에 책임 추궁을 과도하게 하다가 또 안타까운 불의의 또 일이 일어난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좀 총체적인 책임, 그걸 위해서는 좀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좀 책임을 지는 자세. 문제 해결할 때도 중요하고 사후 수습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좀 오늘은 조금 냉정하게 좀 짚긴 했습니다만 네. 그럴 만큼 좀 문제가 많았던 행사다.